여러분, 최근 금융시장의 모든 시선이 단 하나의 IPO에 쏠렸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로 대출 시장의 판을 바꾸겠다고 나선 아주 야심찬 기업인데요. 오늘 이 엄청난 상장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뭔지, 우리 서학개미들이 뭘 알아야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53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7조 원이 넘는 돈이죠. 바로 얼마 전에 한 핀테크 기업이 증시에 데뷔하면서 인정받은 가치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그야말로 폭등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숫자는 그냥 단순히 와, 비싼 회사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투자자들한테 새로운 기회 문이 열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IPO를 그냥 어떤 회사가 상장해서 대박났네 하고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동안 약간 변두리에 있던 것 같던 블록체인 기술이 드디어 전통 금융의 심장부로 들어서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첫 번째 챕터입니다. 53억 달러 규모의 대비.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월스트리트에 아주 성공적으로 입성한 사건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2025년 9월 11일 피규어 테크놀로지, 티커는 FIGR이죠. 나스닥에 딱 데뷔를 했는데 무려 7억 8,800만 달러,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시장의 예상을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공모가도 예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는데 거래 첫날 주가가 무려 24%나 폭등했어요. 이 정도면 그냥 관심 좀 있네 수준이 아니죠. 이건 투자자들이 이 기술의 미래에 우리 돈을 걸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챕터. 도대체 피겨라는 회사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시장이 열광하는 걸까요? 과연 이 회사가 대출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 2018년에 설립됐고요. 창업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핀테크의 전설 소파이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크 캐근입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아주 야심차요. 뭐냐면 암호화폐 세상과 전통 금융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처럼 엄청 복잡하고 서류 작업도 많은 상품 있잖아요. 이런 걸 통째로 블록체인 위로 옮겨서 모든 과정을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고 또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IPO의 주인공 피겨는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왼쪽에 있는 피겨 테크놀로지 솔루션스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기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피겨 AI가 바로 오픈 AI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의 투자를 받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입니다. CEO도 다르고 산업 분야도 완전히 다르니까 투자하실 때 제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주 복잡하고 지저분한 대출 과정을요, 안전한 디지털 장부, 즉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자동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데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자동으로 실행되는 디지털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로 대출 심사부터 실행까지 모든 걸 아주 깔끔하게 간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겁니다. 평균 42일,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열흘이 더 걸리던 대출 처리 기간이 단 1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와,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한 달 넘게 목 빠져라 기다리던 일이 그냥 일주일 남짓 만에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좀 개선된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엄청난 혁신이죠. 네,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이 회사의 성공 공식은 뭘까요? 강점과 약점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였던 회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2,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00억 원에 가까운 흑자를 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실력이라는 거죠. 여기에 핀테크 신화를 썼던 소파이 창업자의 노련한 리더십,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 같은 든든한 VC들의 지원까지 있으니 믿음이 안 갈 수가 없죠. 이런 놀라운 흑자 전환의 동력은 뭐냐?
바로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나 늘었고요. 2024년 전체 대출 규모는 무려 51%나 성장했습니다. 시장을 아주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의 가장 큰 적이죠. 바로 규제 불확실성. 이 리스크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경쟁도 정말 치열해요. 기존의 핀테크 강자들과도 싸워야 하는데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도 호시탐탐 이 시장을 노리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 투자자들의 숙제는 이 엄청난 성장성과 명확한 리스크 사이에서 현명한 줄타기를 하는 거겠죠.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시장에 미친 파장. 이 IPO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디지털 자산이 주류로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 맞습니다. 암호화폐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월스트리트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입성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이제 이 산업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실제로 피겨의 성과는 시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1.8% 오르는데 그친 날 피겨는 무려 24%나 급등했죠. 당시 또 다른 핫한 IPO였던 클라르나가 30% 상승했는데 피겨도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겁니다. 이 열기는 심지어 다른 암호화폐 관련 주식,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 같은 주가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성공의 파급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장을 준비하던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 예를 들어 제민이나 블리시 같은 곳에겐 엄청난 자신감을 줬을 거예요. 아,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RWA라는 분야로 확 쏠리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RWA가 뭐냐면 Real World Asset, 즉 실물 자산 토큰화인데요.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제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기술이에요. 피겨의 성공이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럼 피겨는 앞으로 뭘 할까요? 이번 IPO를 확보한 막대한 자금을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신들의 주력 무기인 대출 플랫폼을 더욱 확장하고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전통 금융과 탈중앙화 금융, 그 교차점에서 영향력을 더욱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피겨의 IPO는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로 금융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돈의 미래를 둘러싼 아주 거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 금융시장의 패권은 피겨와 같은 혁신적인 도전자들이 차지하게 될까요? 아니면 막대한 자본과 네트워크를 가진 기존의 금융 강자들이 결국 승리하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